자, 97번 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해서 다항식 2의 x n 플러스 1승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3x 플러스 1을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an이라고 한대. 그 다음에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bn이라고 한대요. 맞습니까? 자, 선생님이 봤을 때는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an이라고 할 때 이걸 그냥 식을 못 세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거 그거잖아요. 나머지 정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fx를 x-2로 나누면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가 보통 r로 나오죠.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1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상수항으로 나와요. n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n-1차 이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5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항상 4차입니까? 그거는 이런 얘기랑 똑같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가 나와? 4 이하의 숫자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얘가 지금 1차기 때문에 나머지가 보통 rest에서 r로 쓰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x-2로 나눴다라는 건 x-2로 나누면 몫이고 나머지 이런 구조가 나와요. 다시 12는 7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5다. 이게 검산식이거든. 검산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부르죠. 맞습니까?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겁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일 수 있어요. 2년 전 거니까 딱. 그죠? 가물가물하거나. 그리고 그때도 어려워했다면 당연히 기억 안 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별 내용은 아니고, 그럼 이때 R은 뭡니까? 라고 말하면 R을 만들기 위해서 우린 뭘 대입하면 좋을까? 왜냐면 항등식은 풀이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야? 수치 대입 아니면 개수 비교거든요. 그러니까 항등식은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식이 항상 성립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fx식에서 지금 내가 뭐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꼴 보기 싫은 애가 있죠. qx. 얘를 죽이면 되는 거죠. 얘를 죽이기 위해 뭘 대입하는 거야? 그렇죠. 얘가 0이 되게끔 2를 대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f2를 대입하면 r이 나와요.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저 함수가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an이라는 건 결국 2에서 어느 좌표를 지납니까? 이거랑 똑같은 얘기가 돼요. 그쵸? 그러니까 해석하는 방법을 잘 못 알아들으면 기억을 못하거나 했다면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알아들었다면 진짜로 별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 an이라는 건 무슨 소리야? 함수에다가 2 대입하라는 얘기고 별 얘기 아니죠. 그 다음에 b에는 뭐 대입하라는 얘기가 됩니까? 3 대입하라는 얘기가 돼요. 별 얘기 아니죠. 좋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2를 대입하니까 x에다 2 대입하는 거죠. x에다 2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그냥 2 곱하기 2에 n 플러스 1승 더하기 6 더하기 1이니까. 그쵸? 그러면 플러스 1은 앞으로 빼는 게 항상 중요해요. 그죠? 그러면 뭐가 돼? 4 곱하기 2에 n제곱 더하기 7 이렇게 나와. 이게 an. 그래서 3 대입하면 2 곱하기 3에 n 플러스 1승 되고 거기에 9 더하기 1이죠.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라고 말하면 3 앞으로 나가니까 6 곱하기 3의 n승 플러스 10 이렇게 돼요. 됐죠? 따라서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구합니까? 우리? 3의 n승 플러스 1 분의 an 플러스 bn이래.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이제 고민할 게 없는 게 an은 뭐야? 밑이? bn은? 그렇죠. 그럼 얘는 뭐 할 거야? 우리? 무시할 거예요. 그냥. 그쵸? 하찮네. 이렇게 생각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니까 6에 3n 플러스 이것도 관심 없지. 그럼 결과적으로 약분하면 답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온다. 그쵸? 선생님이 풀면은 되게 쉬워 보이죠? 이게 사실은 이 과정 자체가 너무 쉽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앞에서 나머지 정리에서 항등식의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지? 그래야 2의 n승, 3의 n승이 정확하게 불러지고, 그죠? 마지막에 연산만 쉬운 거예요, 이런 건. 그런데 사실 연산이 쉬우면 전체적으로 별거 아니라는 느낌이 확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연산보다는 얘는 사실 뭐야? 앞에 개념을 기억하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이 되는 경우가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쉽다 어렵다라고 얘기하긴 좀 그래요. 뭐야? 기억하냐 못하냐가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나중에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 문제집을 통틀어서 봤을 때 나머지 정리가 나오는 문제가 많아요, 적어요? 적다 보니까 기억날 만큼 반복이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 정리를 다시 한번 훑어보던가, 아니면 요 문제를 한 2, 3일 텀을 두고 다시 한번 풀어보던가, 그렇게 해서 개념을 확실하게 내 걸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해를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싸움은 그거예요. 기억하냐 못하냐의 싸움이거든. 근데 이제 고3이 되니까 느낌이 오죠. 아, 기억 못하는 내 머리. 그죠?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억력은 10,000분의 1도 안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반복이죠. 의심해보고 다시 한번 내가 이걸 다시 할 수 있을까라는 표시를 해놓고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 게다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별표 체크를 하고 다시 꼭 한번 풀어보는 거죠. 자, 이런 거는 뭐 쉽다 어렵다라기보다는 과연 기억할 수 있을까, 나머지 정리를. 왜냐면 나머지 정리도 딱 일부분만 사용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나머지 정리의 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저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럼 그때 다시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넘어갑시다. 107번. 자, n이 자연수일 때 이런 거 표시를 잘 보셔요. n은 자연수다 라고 돼 있어. 그죠? 중요한 표현일 거야 아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2 사인 세타의 n 플러스 2제곱 분의 4의 n제곱이 0이 아닌 극한값을 가져야 된대. 그러니까 얘가 0이 아니라는 거죠. 실수 세타에 대해서 100사인 제곱 세타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인 게, 봅시다. 자, 식의 구조를 한번 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라고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4의 n제곱이고, 그 다음에 3-2 사인 세타에, 그죠? n 플러스 2가 돼 있어. 맞습니까? 자, 질문이야. 자, 이 식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고3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걸 굳이 꼽자면 변수 지정이죠. 세타도 있고 n도 있어. 그럼 여기서 변수는 n일까 세타일까? n입니다. 그럼 세타는 지금 이때는 상수 취급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타 값이 있단 얘기야. 결국은 그래서 뭘 물어보는 거야? 세타 값에 대한 사인 값을 물어보는 거죠. 동의 가능할까? 자, 그러면 잘 봐.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그럼 볼 것도 없어.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사기에 당한 거, 문제가 치고 있는 사기에 당한 거야. 얘가 세타가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인데 여기가 만약에 그냥 K로 등장했다면 K 값을 그냥 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로? 아니,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이거를 대답 못하면 그러니까 진짜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거든. 위에가 뭐의 4의 n제곱이죠. 선생님 이거 뭐라 그랬어? 무슨 급이어야 된다 그랬어? 동급이어야 돼. 그죠? 동급인데 지수의 무한대가 있을 때 뭐가 동급이어야 돼? 밑이 동급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니? 왜냐면 1.1의 n제곱이고 1.2의 n제곱이면 누가 무시당한다 그랬어? 위에가 무시당한다 그랬죠. 그럼 이건 무조건 0 나온다는 거야. 얘가 0이 아닌 극한값을 갖는다고 얘기했죠. 왜냐면 사인 값은 끽해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0이 아닌 극한값이라는 얘기는 밑에가 웬만하면 더 큰데, 그죠?
밑에가. 근데 0이 아닌 극한값. 극한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위에가 커버리면 무한대라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밑에가 크면 0인 극한이 나오는 거죠. 그럼 위아래가 똑같이 급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잖아. 여기서 그럼 고민할 건덕지가 있습니까? 얘가 뭐란 얘기야? 4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데서 고민하고 있는 고민의 흔적이 보여지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아예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왜? 세타라는 함정에 걸려서. 별거 아니라는 거. 사인값도 함수값이라는 거죠. 그치? 이해돼? 그렇게 느낌을 잡고 가시면, 말했잖아. 여기서 문제가 그냥 얘가 K로 등장했다면 문제는 되게 쉬웠을 거라는 거죠. 위에 4고 밑에도 4면 되니까. 그쵸? 별 얘기는 아니었어.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4n제곱, 그지?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앞으로 잘라낼 거니까 3-2sin 세타 제곱 곱하기 3-2sin 세타 n제곱인 거죠. 얘랑 같아야 뭐가 아닌 극한? 0이 아닌 극한이 만들어지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려운 말 아니에요. 잘 봐. 위에가 4의 n제곱이고 밑에가 3의 n제곱이면 뭐가 된다고요? 무한대가 된다고. 극한이 없어. 위에가 4n제곱이고 밑에가 4.1n제곱이면 뭐야? 0대요. 그치? 동급이어야 된다는 의미를 잘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거는 정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줄게. 어렵게 생각한 거야. 받아들이는데 쫄아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수학 문제를 푸는 성향을 보면 기본적인 성향이 나와요. 쪼는구나. 사인, 사인 이러면서 쪼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치?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럼 여기서 그러면 그게 게다가 이 값이 중요한 것도 아니야. 그치? 그래봐야 16분의 1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죠. 얘가 4니까 얘도 4겠지. 그러면 16분의 1이겠죠.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사인 세타 얼마? 그래, 이 정도 수준의 문제야. 그러면 얘야, 사인 제곱 세타 뭡니까? 4분의 1이네. 그럼 100 사인 제곱은 얼마예요? 25. 이렇게 푸는 문제, 그죠? 진짜 별거 아니죠. 선생님은 그냥 수학을 구조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특정 항에 꽂히니까 전체가 안 보이는 거죠. 전체를 봤다면 0이 아니라네. 이게 4겠네.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이겠네. 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4분의 1이네. 25네. 암산되는 문제. 그죠? 구조가 봤어야 돼. 근데 거꾸로 보는 거야. 사인 세타 얼마? 이렇게 돼버린 거죠. 감이 오십니까? 이렇게. 구조를 잘 보세요. 특히 극한에서는 구조를 봐야 돼. 동급 빼기 동급. 알겠어요? 동급. 급이 중요하다고. 됐습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극한이 1이 되도록 한대요. 그죠? 얘가 극한이 1이 되도록 하는 정수 아래 개수는 이라고 돼 있죠. 자, 질문이야. 자, 선생님 이렇게 물어볼게요. 위아래가 동급이어야 되죠. 맞아? 그 다음에 뭔가는 무시할 거고. 그지? 뭔가는 무시해야 돼. 게다가 얘는 백이고 얘는 플러스야. 자, 갑니다. 정수 아래 개수죠. R이 쉽게 보자. 1이라면 무시 당할까? 무시 당하죠. 2여도 무시 당하죠. 3이어도, 4여도, 5여도, 6이어도 끝났죠. 그렇죠. 별건 아니죠. 왜냐면 절대값 R이 뭐보다 작으면 돼? 7보다 작으면 돼요. 왜요? 그래야 무시할 거니까. 그럼 무시 되면서 7분의 7 얼마?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럼 절대값 R이 7이면 어떻게 돼요? 위에가 0이 되든지 아래가 0이 되든지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성립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절대값이 7보다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젠 반대로 뭐가 무시돼? 7이 무시되면서 극한값이 뭘로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로서 나오겠죠. 이해가 됐어요, 완전히?
별거 아니죠, 그죠? 물론 어려운 문제긴 해요. 그쵸? 이게 처음 보는 아이한테 구조를 봐요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건 보려고 노력해야 보여요. 그러니까 왜냐면 들어가 있는 게 계속 바뀌어. 사인 들어가 있었다가 분수 들어가 있었다가 문자 들어가 있었다가, 그치? 지랄을 하죠. 절대값도 보이고 막. 그러니까 그 현란함 속에 시선을 계속 뺏기는 거죠. 근데 내가 보는 건 아까부터 계속 뭐야? 덩어리죠. 누가 크냐 작냐 이것만 따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장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덩어리감으로 문제를 계속 풀고 있는데 나는 계속 덩어리감을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하나씩 뜯어보고 있으면 거기 보면 안 돼요. 덩어리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7에서부터 R은 7까지죠. 맞습니까? 자, 몇 개입니까? 이거 셉니까? 이거 세면 혼나요? 잘 봐. 1에서부터 정수가 10까지야. 몇 개입니까? 10개예요. 1번부터 10번까지 나오면 10개예요. 혼나야겠네. 자, 10에서 1을 뺀 다음에 1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호가 2개일 땐. 자, 1인데 등호가 하나 빠집니다. 그러면 그냥 10에서 1 뺀 거죠. 1이 빠졌으니까. 그 다음에 뭐 요렇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등호가 1개면 그냥 10 빼기 1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등호가 둘 다 없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10 빼기 1에서 하나 더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9개가 나와요.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127에서부터 갑자기 정수가 299까지래. 셉니다, 애들이. 환장하죠. 이거 중학교 때 뭐 했는지 모르겠어. 이런 거 제대로 안 배우고. 그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빼면 돼요. 그죠? 얼마 만들면 돼? 172개. 그치?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툭툭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왜 여기서 하고 있냐면 잘 봐. 그래서 다시 앞에가 정수일 때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정수 뒤에 거일 때 이럴 때는 뒤에 거 빼기 앞에 거에다가 1 더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런데 앞에가 등호가 빠지거나 뒤에가 등호가 빠질 때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그냥 빼시면 돼요. 개수 셀 때. 진짜 세면 바보예요. 그 다음에 앞에 거 정수 뒤에 거 다 정수해야 돼. 그럼 이때는 뒤에서 앞에 거를 뺀 다음에 1을 또 빼주시면 됩니다. 알겠어? 개수 세는 방법이야. 자, 지금 여기서는 등호 둘 다 없죠. 그러니까 7에서 마이너스 7 빼니까 플러스 7에서 1 또 빼주시면 돼요. 몇 개? 13개. 그죠? 자, 선생님이 이 설명을 왜 했냐면 정말 안타깝게 틀리는 애가 뭐냐면 이거를 그러니까 그냥 세야 돼. 판단의 기준을 잡고 가야 돼. 그죠? 지워도 되죠? 판단의 기준을 안 잡으니까 이걸 어떻게 틀리는 애를 내가 봤냐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6까지 6개, 1부터 6까지 6개, 12개요 라고 하고 틀리는 애 봤어. 뭐가 빼졌어? 0이 빠진다고. 0을 빼. 1부터 7까지. 마이너스 1부터, 그러니까 1부터 6까지 마이너스 1부터 6, 마이너스 6까지 뭐? 12개라고 해놓고선 틀린다고. 그리고 요 문제는 그러면 뭐야? 그 12개라고 하라고 틀리라고 낸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몇 번이라고요? 그렇죠. 2번입니다. 자, 124번 볼게요. 124번입니다. 자, 어떤 계산기에서 루트 3의 값은 3과 루트의 키를 순서대로 눌러 구할 수 있대요. 3을 누른 다음에 제곱근을 누르면 3의 제곱근이 구해진다는 거죠. 별 얘기는 아니네. 그럼 이 계산기로 루트 3의 값을 구한 후 더하기 3은 루트의 네 키를 순서대로 누르는 작업을 한없이 반복한다면 계산된 값은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냐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점화식을 모르면 이걸 모를 확률이 높아요. 아마 수열에서 막판에 공부 제대로 안 했으면 이거는 사실은 쉽게 해결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사실은 좀 버리고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점화식이 뭔지는 들어봤습니까? 처음 들어봅니까? 좋아요. 124번 요 설명을 한번 할게요. 점화식이라는 표현을 옛날 말이긴 해요. 점화식이라고도 하고 수열의 어려운 말로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이거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좀 이해해야 풀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1번 등차 수열은 귀납적 정의가 어떻게 나오죠? 다음 n 플러스 1을 만들 때 an 전항에다가 공차를 더해서 만든다. 이게 귀납적 정의예요. 등비는 어떻게 만들죠? an 플러스 1을 만들 때 an에다가 뭘 곱한다? 공비를 곱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뒷항과 앞항의 관계식을 써놓은 걸 점화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3개짜리를 뭐 3항 점화식이라고 해서 뭐 피보나치 수열이라든지, 그쵸?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건데, 그래서 선생님 요거는 수열의 심도가 낮으면 해결이 안 될 문제입니다. 이거는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잘 봐. 얘는 어떤 값을 구한 후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A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루트 값이 나오는 걸 뭐 할 거냐면 A2라고 할 건데, 얘는 어떻게 구해지는 거냐면, A2를 어떻게 구하냐면, 잘 봐. A1에다가 3을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서 만들어요. 동의 가능?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의 관계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A2,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은 제곱하게 되면 뭐로 만들어진다? 여기가 AN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 잘 봐. 그럼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이 K로 존재한다면, 그죠?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의 값도 뭘까? K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요 식이 K제곱은 K 플러스 3이라는 식이 나올 거고, 그럼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0이라는 방정식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야? 근해 공식을 사용할 겁니다. 따라서 K는 2A분의 마이너스 B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그렇죠. 마이너스 4AC 맞습니까? 아씨 바본가 봐. 이거 플러스예요.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이항한 거니까. 마이너스 4AC 하시면 얼마? 플러스 12. 따라서 2분의 1 플러스 루트 13이라고 하시면 돼요. 맞아? 왜일까? K가 양수겠죠. 음수가 나올 수 없겠죠. 그쵸? 양수에 루트 씌워도 양수. 양수에 양수도 하고 루트 씌워도 양수. 양수에 루트 씌워 양수. 계속 이 얘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귀납적 정의로서 문제를 푸는 이야기다. 알겠죠? 됐습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몇 번? 2번.